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9인이라고 했죠. 33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하고 최종 9명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요. 9인입니다. 9인. 자, 9인이고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자, 법원이 아니라고 했죠? 헌법수호기관,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헌법기관. 그럼 이 헌법기관이 헌법을 수호하는 이 헌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기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냐? 총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까? 5가지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봅시다. 위헌법률 심판. 첫 번째를 이걸로 놓고 우리 배운 거니까 자세하게 봤죠? 자, 재판은 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헌법소원. 봤습니다. 권리구제형,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그 다음에 자, 위헌정당 해산. 정당 해산 심판. 자, 헌법재판소 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이죠. 탄핵 심판.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또는 기관쟁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오는 대로 헌법전에 나오는 대로 권한쟁의 심판. 자, 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5가지 나왔는데 우리는 이 2가지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3가지도 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소한다? 요거 먼저. 누가 제소한다? 헌법에 위배돼야 돼요. 우리 헌법 1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독재당 또는 공산당을 만들어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관도 목적도 다 그래요. 그러면 위헌정당이고 이것을 누가 제소합니까? 정부가 제소합니다. 정부가 제소해요. 정부가 국무총리가 그걸 들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국무총리가 보내지. 그래서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해요. 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뭐 봤죠? 탄핵은 뭐 11명 있었어요. 우리가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법관 뭐 이런 분들 다 탄핵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이라고 보통 합니다. 고위 공무원. 자, 고위 공무원이고요. 이분들이 뭐 할 때 이제 법률이 위반됐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탄핵을 어디에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심판하게 되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 뭘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운다든지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싸운다든지 왜 네가 네 맘대로 이거 신도시를 결정하냐? 우리 동네니까 결정하지. 이것은 그 건설교통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권한에 대한 다툼.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기관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정족수예요. 여기서 정족수. 자, 이거 왜냐하면 이건 이런 내용 나오면 헌법재판소다라는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알게 됩니다. 정족수입니다. 정족수. 자, 선생님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7인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9인 이상의 7인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6인 이상이 돼야지 인용됩니다. 즉 위헌이다. 그럼 6인 이상이 돼야 돼요.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어쨌든 6인은 돼야 되는 거야. 총수의 6인 돼야 되는 거야. 여기는요. 7인 이상의 여기는 7인 이상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7인이 오셨으면 4인으로도 통과할 수 있겠죠.
차이는 어떤 책이 이제 5인으로 돼 있다고 9인으로 계산해서. 근데 7인 이상이 헌법에 보면 과반수. 그러니까 4인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무조건 7인이야, 7인. 아니, 7인, 무조건 7인이 아니라 무조건 6인이란 말이야, 6인. 7인이 오든 9인이 있든. 대부분 이제 9인이 다 이제 들어오셔서 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7인 이상이 와야 되고,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지 인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